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을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가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 때문에 분양시장은 로또 분양이다, 이런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방이 이렇게 미분양 물건이 많은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요. 오늘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하남 가밀 지역의 포엘시티가 1순위 청약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는 뭐 이렇게 긴 줄은 모델하우스 갔는데 처음 봤다, 뭐 이런 기사도 봤었고요. 저 역시도 유주택자긴 한데 오늘 하남 가밀에 청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는 또 추첨에 대한 또 로또를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편승해 봤고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쟁률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대구 지역이 홀로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지난달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 또 유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인데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구 중에서도 특히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이 수성구가 뜨겁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가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구 지역을 분석해 보면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기사에 많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먼저 한번 골자를 보시면요.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데 홀로 상승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그죠? 2016년 이래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를 했다. 라는 게 첫 번째, 공급 감소. 두 번째, 학군이 좋은 것 같아요. 명문 경신고가 일반고로 전환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사고인 경신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예전에 시험 쳐서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이 인기가 특별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긴 한데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 등 규제도 피할 수가 있는 틈새 지역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대구 수성구가 이렇게 인기를 몰고 가는 이유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해놨고요. 뭐 쭉 기사가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실게요. 저 또 그래프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아파트값 변동률입니다. 변동률을 보시면요. 변동률이기 때문에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야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프가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0 이상이기 때문에 수성구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월 달부터 보시면은 강남구는 4월 첫째 주까지는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첫째 주 이후부터는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대구 수성구는 이렇게 3월 달부터 다 하락세를 보일 때 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승세는 좀 누그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주량을 한번 보실게요. 입주량을 한번 보시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량이 2016년도까지 소폭 늘다가 다시 16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많죠. 그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32만이나 되고요. 전국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모습 그래프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첫 번째로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위에서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박원갑 KB국민의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달리 대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는데 최근 들어 빠르게 회복하는 분위기다. 서울로 치면 강남에 해당하는 수성구가 대구 부동산 화랑을 견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였던 경신고등학교가 8월 달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 여건 변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사람이 많았다. 예,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는 이 이유를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만 이 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풍선 효과인데요. 이게 바로 수성구는 투기 과열 지구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강화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규정을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대구 수성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틈새 지역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최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 원장님 열일하십니다. 전국 집값이 내림세인 상황에서 대구가 홀로 호황을 오래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반면 이상우 유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구가 지난 전국적인 호황 국면에서 소외되는 기간 축적된 상승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어서 상당 기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위에 최미옥 한국감정원 연구원 원장님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을 또 내세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이제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 보시면 대구가 있잖아요. 그죠? 경남 지역에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이 경북 지역의 대장격인 대구를 한번 보시면요. 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지적편도로 볼까요? 대구는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 동그랗게 생긴 대구를 초록색이 감싸고 있죠. 이 초록색이 다 산입니다. 제일 유명한 여기가 팔공산이 되겠고요. 이 산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대구를 분지라고 배웠죠. 그렇죠? 분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이 무거운 눈구름이 산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로도 또 이렇게 예정된 도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를 보시면은 대구 순환고속도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구간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된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가 다니잖아요. 여기 철도가 다니는 게 바로 우리 KTX나 SRT가 다니는 그 노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온 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여기가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죠. 중앙고속도로는 원주, 만종, 제이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동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랑지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요 꼬랑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꼬랑지가 대구 신천대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천대로입니다. 신천대로. 자, 서울은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잖아요.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강이 한강이고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가 발달해 있죠. 마찬가지로 대구의 동과 서를 나누는, 대구는 남과 북이 아니라 동과 서입니다. 대구의 동과 서를 나누는 요 강을 신천이라고 합니다. 강만큼 크긴 안 될 것 같고요. 강은 요렇게 생긴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고요. 요렇게 동과 서로 흐르는 강을 금호강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금호강에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금호강 줄기가 신천이 되겠습니다. 신천. 그래서 이 신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과 서로 대구가 나뉘게 되는데 서쪽에 있는 도로를 신천대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대로를 대구 동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는 이런 식으로 발달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직까지 이 순환도로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대구에는 지나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좀 먼 거리에서 먼 거리로 끝에서 끝을 간다라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은 압산순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산순환로를 이용을 하고 또 신천대로를 이용을 하죠. 또 대구를 이렇게 가운데로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이거는 달구벌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구벌대로가 남과 북을 나누는 거고요. 이 신천대로가 동과 서를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대구의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구는요, 대기업이 없어요. 주로 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들이 있죠. 일자리라고 하면은 아니면 거의 다 자영업자시고요. 아, 대기업 중에 이제 대구은행 본점은 있겠네요. 그리고 뭐 매일신문 같은 지역신문사도 있을 거고요. 자, 지적 편집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자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파란색을 이렇게 생긴 모습을 쫙 보면은 아,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빙 둘러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도 조금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요 밑부분 예, 달성군 쪽인데 요 밑부분에도 위치를 좀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산업 단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아이고, 다시요. 가장 큰 산업단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성서공단입니다. 성서공단은 주로 대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SL이라든지 아니면 상신 브레이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쪽이 뭐 삼공단이다라고 해가지고 대구는 전통적으로 이 직방산업, 섬유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이 혁신도시가 대도시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 대구 지역처럼 대구의 혁신도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화진흥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뭐 논공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요. 그쵸? 저희가 논공단지, 그리고 여기는 대구 뭐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여기는 국가산업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오른쪽 편에 더 오른쪽 가면 이제 영천이고요. 영천 가기 전에 경산이 있는데 그 경산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질량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자리들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면서 일자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구는 서울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끝에서 끝까지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병원이 어딨지? 주로 이제 큰 병원들 있잖아요. 대구에는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큰 병원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병원들은 거의 다 이제 대구 중심가에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남대 병원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 병원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산병원이라고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파티마 병원, 이런 병원들이 좀 유명한 대형 병원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알아본 김에 이제 대학교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실 대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니까요. 그런데 대구 지역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북구 쪽에 경북대, 그리고 이쪽에 달서구 쪽에 계명대, 그리고 이 경산 쪽에 영남대학교, 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뭐 교대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옆으로 가면은 이쪽 경산 쪽에 학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구대학교, 여기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이 좀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대구가 되게 시골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대구에 거의 백화점들 많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대구에 이제 동성로라는 지역이 대구의 명동이잖아요. 그래서 동성로가 여기 이제 반월당역에서부터 중앙로역, 이 중앙로역은 아픈
역사가 있죠.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중앙로역에서 그 화재 참사가 발생을 해서 여기 가면 아직도 그런 어떤 추모하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국채보상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쉼터로 예전에 국채보상운동 했었지 않습니까? 그 기념공원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보시면 원래 전통적으로 대구백화점. 네, 대구백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구백화점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대구백화점이 먹혔어요. 이제 신세계한테 먹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아마 이쪽에 있고요. 그렇죠? 네, 아까 대구백화점이 여기, 현대백화점이 여기, 롯데백화점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대구, 현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와 보면은 동대구역 있는데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동대구역. 그죠? 여러분들 동대구역은 한 번씩 다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수성구 쪽으로 오면은 수성구 쪽에 여기 대구백화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대백 프라자라고 해가지고 명품관입니다. 대구백화점의 명품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백화점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셨고요. 관공서를 한번 볼게요. 관공서 보시면은 대구시청이 여기 대구 시내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여기 있습니다. 수성구 쪽에 범어역 바로 위에 법원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방송국입니다. 대구 MBC가 여기 있고요. 뭐 고등법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KBS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을 사이에 두고 MBC와 KBS가 있고, 그리고 대구에만 있는 방송국이 뭡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TBC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TBC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내려오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유원지가 있어요. 바로 수성못입니다. 수성못. 예, 그래서 이 수성못이 두산 오거리라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조그마한 놀이 공원도 있죠. 놀이공원이 있고, 그리고 대구의 맛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고급 식당들이 몰려 있는 길이 바로 여기 드람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성못에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 길, 네, 이 길이 대구 드람길이 되겠고요. 이 양옆에 있는 이런 식당가들이 전부 다 좀 고급 식당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대구에. 대구 쪽 서쪽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이월드라고 있잖아요. 두류공원 있는 이월드. 이쪽이 예전에 우방랜드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월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성구 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수성구 쪽이 가장 유명한 게 학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군을 한번 알아보실게요. 우선 수성구가 생긴 모양새를 한번 딱 보시면요. 좀 나뉘어지는데 크게 수성구는 여기 수성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어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황금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총권역, 그 다음에 지산법물권역, 그리고 시지권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옆에가 이제 경산입니다. 경산이고 여기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까지가 수성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가 유명하니까요. 이제 학군이 유명하니까 우리 잠시만요. 네, 고등학교를 한번 쳐보시면은 우선 이 범어권역에 아무래도 많죠. 범어권역에 많은데 여기가 이제 대륜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해화여자고등학교, 여러분들 가수 양파가 나온 해화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오성고등학교,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대구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손예진 씨가 나온 정화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경북고등학교죠. 경북고등학교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워낙 많죠. 뭐 유승민 의원이나 행자부 장관 하고 계시는 김부겸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가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능인고등학교, 그리고 이 오른쪽 아까
시지권역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덕원고등학교 그리고 시지고등학교 여기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산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청구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축구선수 박주영 선수가 나온 학교가 되겠고요. 이쪽에 오시면 협성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앞산이라고 합니다. 앞산 밑에 이제 경일여자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도 자사고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경북여자고등학교입니다. 경북여자고등학교 자 그리고 여기가 사범 경북대학교 사대부고 여기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고등학교 그리고 시민고등학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가 유시민 씨가 나온 학교가 되겠고요. 또 이쪽으로 이제 달서구 쪽으로 와보면은 영남고등학교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 나온 학교 자 그리고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온 대구공고고요.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까 보셨던 이제 이승엽 나온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대구에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이 고등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가라고 하면은 학원가는 보통 이 범어권역에서 만촌권역까지 이어지는 요 달구벌대로 상에 이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로 좀 비교를 하자면요. 좀 줄여볼게요. 서울로 좀 비교를 하자면 강남 3구가 여기 수성구 하나에 다 뭉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서울은 구가 25개고 대구는 구가 8개잖아요. 그러면 3배 차이다라고 하면 8, 3, 24. 그래서 이 3개 구가 강남 3구가 여기 수성구 하나로 합쳐진 거랑 똑같다라고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 수성권역이 서울로 치면 이제 서초, 반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범어권하고 그 다음에 황금권까지가 이제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지권이 이제 잠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산본물도 약간 잠실권으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수성권역이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 범어 황금권역이 최근에 그런 학군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풍선 효과 이슈로 인해서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다시 환생할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산법물권이나 아니면 시지 지역이 그 상승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면요. 학군 분석하실 때 여기 이 부동산 다이어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다이어트에 들어가면은 학군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학군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다이어트 그 김창욱 대표하고는 뭐 예전에 소주도 한 잔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앞서서 알아봤을 때 대구 뭐 수성권역, 범어권역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황금동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황금동을 한번 찾아봤어요. 황금동 한번 찾아보니까요. 명칭의 유래는 곡식을 심으니 푸른 산이 주위를 에워싸고 들녘이 황금 물결을 이루었다고 해서 황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청이 예전에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은 황천길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황청과 황천이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1977년도에 황금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사이트가 나무위키예요. 나무위키에 많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위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보시면은 황금동이 황금 1동인 이 학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황금 2동인 요 유흥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엔 두산동 지역. 그래서 이 황금 2동하고 두산동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황금 2동,
황금 2동이고요. 황금 1동과는 다르게 음식점, 주점, 편의점, 슈퍼, 성인나이트, 룸사롱 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주점은 황금 네거리 한국관 부근에 많으며 두산동과 함께 유흥주점, 모텔이 매우 많다. 두산동 황금 2동의 모텔 수가 50개가 넘으니 또 성인나이트까지 있다. 35세 이상 출입 가능하며 호기심 넘치는 20대 초반이 한 번만 들어가 보겠다고 물어봤지만 절대 못 들어간다고 거절당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임장을 안 가보고도 사실은 어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장을 꼭 안 가보더라도 거기가 특정 지역이 어떻지라고 볼 때 보통 이런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도 한 번씩 참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보셨던 이 수성구 각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성동 지역 아까 새 아파트들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보시면은 보통 뭐 좀 평수가 크긴 하지만 10억, 11억, 뭐 12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성 지역이고요. 원래 전통 강자는 이 방금 보셨던 여기 10억, 11억, 12억 여기 길 건너편 여기가 이제 대구은행 본점 있는 쪽일 건데요. 대구은행 본점 있는 쪽인데 여기 건너편 쪽이 원래 예전에 코오롱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오롱 부지 쪽이 원래 전통적인 강자였는데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밑에 쪽으로 이제 패권을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범어동 지역에 이 법원이 있는 쪽이 또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 예, 두산 위브드 제니스 14억 정도 가고요. 뭐 7.2억, 8억, 7억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범어동의 이 방송국 있고 이제 경신고등학교 있고 한쪽이 가격이 이제 뭐 8.5억, 8억, 6억 5천 최근에 뭐 5억 7천 뭐 분양한 게 6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최근에 이 분양도 이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쪽이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우리 호갱로는 다들 많이 보시죠? 입주 시기 한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뭐 86년도, 그다음에 90년도, 뭐 82년도 이렇기 때문에 예전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또 한번 시세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황금 1동인데 황금 1동은 예전에 이제 황금 아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황금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가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캐슬 골드 파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CG 지역 한번 가볼까요? 이제 CG 지역으로 가보시면요. CG 쪽은 네,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 가격은 이제 앞서 보셨던 수성, 범어, 황금 이쪽보다는 좀 낮습니다. 좀 낮은데 이쪽도 이제 신매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발달을 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신매역 중심으로 사실은 이 위쪽이 이 밑에 쪽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예,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시지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예, 덕원고등학교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이제 산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숲세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이쪽이 또 시세가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까운 아까 잠실권이라고 하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지산박물관인데 지산박물관은 좀 비교를 하자면 여기가 이제 90년, 91년 이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수도권으로 치면 일기 신도시하고 좀 비슷한 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우리 일기 신도시가 붐을 탈 때 같이 붐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으로 지도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이쪽에 라이온즈 파크라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이 이쪽에 이제 시직권역 쪽에 있거든요. 야구장. 그리고 요 근처가 이제 어 의료 복합단지로 이제 개발이 되는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 원래는 야구장이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어요. 이 대구역 있는 쪽에 이쪽에 이제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 중심부에서부터 시즈권역으로 이제 야구장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대구 수성구가 앞으로도 시세 상승이 계속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이 부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그런 엑셀 차트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행군 차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행군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은 건데 부산권은 좀 파란색이 많고요. 그리고 울산권도 많고요. 그런데 대구하고 뭐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보합세들이 좀 계속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이 어디가 대구 수성구가 빨간색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최근까지 계속 좋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노란색으로 한 주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좋지만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 온기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 온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 다음에 냉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세가를 보니까 전세가는 크게 매매가에 비해서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노란색, 뭐 하늘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들이 받쳐주는 시장은 아니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호갱노노 말고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사이트를 만들어 봤지만 최근에 좀 발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다가 알았고요. 호갱노노의 이제 뭐 심 대표님이나 하고는 뭐 같이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만났던 뭐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동산 지인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아마 부산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여러분들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시는 분들께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조회를 하고 찾아주시는 것이 아마 이분께는 힘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빅데이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이제 대구광역시, 그죠? 그리고 수성구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미분양 정보 그리고 입주 물량 이런 것들 이제 한번 같이 쭉 보시면요. 굉장히 사이트 잘 만들어 놨어요.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과 여기 자주색이 있죠. 이 파란색이 매매가고 자주색이 전세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가가 전세가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전부터 매매가가 전세가와 차이를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이를 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매매가가 쫙 치고 올라간다. 서울 강남도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이제 차이가 점점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학군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좋기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 실수요자들은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 네, 그런 시장을 최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질적인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환경들을 보고 또 어떤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나 여기 살아라는 어떤 자부심이 포함이 좀 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질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는 차이를 벌린다라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요. 대구 지역의 거래량이 이거를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 매매 거래량이고 요 밑에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매매 거래량 평균이거든요. 보시면은 매매 거래량 평균보다 매매 거래량이 많았을 때, 이때 이때 보시면은
보통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였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보다 매매 거래량이 낮았을 때 이때는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대폭 상승을 평균보다 상회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평균보다 더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평균보다 상회되는 거래량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사그라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최미옥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대구 혼자 그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거래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록색이 전세 거래량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까지 매매 시장에 동참을 하는 분위기, 그 시장이 이제 상승의 전조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 그리고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시기,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세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반대로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는 또 반대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사실은 하락하는, 그만큼 이제 매매에 있어서는 힘을 이렇게 비축을 한다라고 좀 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전세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등을 한 또 이런 모양새에서 사실은 상승의 기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래량이 지금 만내 정내라기보다는요, 사실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쉬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전국적인 부분에서 관찰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매매 거래량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신호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3년 뒤까지의 입주량을 보시면요, 입주 물량이 지금 이 빨간색이 수요고요. 다시 이 빨간색이 수요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주 공급 물량이 되겠는데 2018년도가 여기입니다. 2018년도가 여기고요. 이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도에 조금 많은데 20년 이후에는 사실상 공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은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부분에서 모든 미분양 물량이 소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수성구 지역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대표님이신가요? 뭐 직원분이신 모르겠는데, 좀 지역 분석 리포트인가요? 지역 분석, 지역 리포트. 예, 여기 보시면은 좀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와, 분석 잘 해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대구 분석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수성구 분석도 1월 달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분석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에서 좀 하나 볼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요 내용에서 볼만한 게 있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대구 수성구가 부자가 지방권에서는 가장 많다. 예, 해운대보다도 오히려 대구 수성구가 부자가 엄청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수입차 등록 대수가 전국 3위다. 그래서 뭐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다. 뭐 이런 말씀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대형 평수, 대형 평수가 좀 많이 없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보시면요. 2020년까지 수성구에서 13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형 공급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중대형 위주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되나요? 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감정원의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대형 평형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은 매매 가격 지수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네, 대구 한번 볼게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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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그러면은 135초가 요게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 그래프로 볼 수는 없네요. 그래프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108.3에서 지금 3월 26일에서 4월 24일 한 달 만에 약 2%가 올랐습니다. 2%. 그죠? 그리고 가장 국민 평수인 60에서 85 여기가 0.3% 올랐습니다. 0.3%. 그런데 135제곱미터 초과 되는 대형 평수가 2%나 올랐어요. 2%.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대형 평수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입주 물량이 135제곱미터 이상 되는 입주 물량이 요 보라색인데 요 보라색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대형 평수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하나만 더 충족이 되면 대형 평수가 인기 많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학군이죠. 근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대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김새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특히 수성구의 학군과 부동산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